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띠의 평생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소띠의 운세를 조감도를 보듯이 대략적으로 알아봄과 동시에 그 소띠의 운세가 좀 덜 막히지 않고 또 통할 수 있는 그런 통운의 방법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띠는 12지지 가운데 가장 그 끈기와 집념이 있고 또 맡은 일을 그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는 그런 띠로 알려져 있죠. 12지지의 그 소가 갖는 이런 특징들이 실제 그 소띠 운세 전개에서 상당 부분 또 나타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소띠는 흔히 그 말수가 없는 묵직한 그런 행동가형으로 묘사가 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소띠처럼 아주 세밀한 그런 감성적인 기질을 또 갖고 있는 띠도 드물 정도입니다. 소띠의 성품이 밖으로 표현이 될 때 제어가 되고 또 절제가 되어서 그렇지 소띠의 본래의 그 특성에는 풀잎 하나의 흔들거림에도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매우 그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들로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품이 그 약자에게 늘 그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반면에 그 자신은 좀 베푼 것만큼 또 돌아오는 그런 인덕은 항상 그 초년에는 좀 약한 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초년 고생의 시기에는 오로지 그 자신의 손으로 운세를 계측하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그 황무지를 일구어서 그곳에서 그 열매와 또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늘 좀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 소띠들을 보면 항상 그 집념 있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최종적으로는 결국 자신이 뜻한 대로 크게 거두는 그런 띠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 그 소띠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고요. 또 어느 생년이나 이런 특징들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을축생이나 정축생, 기축생, 또 신축생, 개축생 모두 다 이런 특징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소띠가 갖는 이런 근면성과 또 끈기로 인해서 그 평생운의 전개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초년보다는 결국 말년으로 갈수록 좀 그 세월에 비례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그 축제가 되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물이 크게 모아지는 것을 말하니까요. 소띠 같은 경우 그 재물이 좀 세지 않고 또 잘 모아지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소띠들이 갖고 있는 기질적인 또 몸에 밴 그런 근면성이 아주 중요하게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소가 그 큰 눈을 깜빡이면서 그렁그렁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영상으로 혹은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는 그 눈물이 많고 또 감성적인 성품의 소유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띠들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셈인데요. 소띠들이 그 인정에 약하고 또 정을 잘 베푼다고 알려졌죠. 또 무엇을 바란다든지 어떤 그 대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베풀지는 않습니다. 소띠가 갖는 이런 타고난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되고 또 반복이 돼서 그러는지 소띠는 항상 그 끝이 아주 좋게 풀리는 그런 띠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년으로 갈수록 제가 그 나아진다고 했는데요. 대부분 그 소띠들이 그렇습니다. 초년보다는 중년, 중년보다는 또 장년, 또 장년보다는 말년 이런 식으로 운세가 좀 눈에 띄게 좀 다르게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띠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운세라고 하는 것은 그 금전운이나 또 문서운, 또 재물운 거의 그 모든 운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운들이 함께 또 나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또 대동소이하게 또 함께 이런 운들이 서로 발전을 하고 쌓아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죠. 소띠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띠 가운데 하나죠. 한번 마음먹은 일은 그 중간에 결코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에게 비치는 그런 실익에 따라서 또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상대방을 이용하기보다는 늘 이타적으로 자기 희생이나 또 솔선수범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타산적이거나 또 계산적이지 않죠. 또 우직해 보이고 또 순정파다운 그런 특징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모든 그 드러나는 성품은 소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도 같은 손의 그 지문과도 같은 그들만의 타고난 선천적 특징으로 보셔야 되겠죠. 주위로부터 그 정직하고 또 성실한 또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는 이 소띠들은 정작 자신의 아픔과 또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결국 밖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또 자신에게 불리한 점,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초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또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위로부터의 그런 인덕이나 도움을 또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우직함은 가끔 더 크게 그 운세가 좀 발전되거나 꼭 그 필요한 귀인의 도움이 미치는 것을 좀 방해하는 그런 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소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자신의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자신의 상처를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 형제나 자매, 또 친구, 지인, 또 어느 경우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운세 전개가 더 탄력 있게 발전하는 그 계기가 또 사람이나 또 인덕에서 생기게 되고, 또 소띠 운세 전개에서 좀 부족한 면으로 이야기됐던 그 인덕이 약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테니까요. 이런 어떤 운세 전략 또 운세 대응 전략을 위해서라도 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이나 또 상처를 좀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소띠인 경우에는요. 소띠는 그 중년의 시기에 그 오행작용이 서로 상생과 또 식신생재 그런 오행배치로 인해서 식복과 제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찾아오는데요. 모든 생명 공통으로 이렇게 그 식복과 또 재물복이 한 번씩 크게 그 업이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점도 소띠 여러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띠들은 유행수보다는 자신의 땀방울로 또 재물을 모아가는 그런 띠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재물이 터지는 그런 계기들이 또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조금씩 그 사둔 땅이 예를 들어 갑자기 또 그곳에 개발 계획이 불어서 또 포함이 돼서 지가가 좀 크게 치솟는다든지, 또 토지로 인한 그런 평가액이 크게 그 부를 이루는데 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든지, 또 현금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했던 그런 대상에서 크게 그 호재가 터져서 기대 이상의 그런 대박을 한 번씩 안겨준다든지, 이렇게 한 번씩 좀 운이 크게 찾아온다는 게 바로 소띠 운세의 특징입니다. 소띠 같은 경우 그 지지의 오행이 그 토이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그런 부동산 운이 아주 좋은 띠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동산과 아주 잘 맞고요. 또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이 소띠에게는 부동산이 제일 좋습니다. 현금 투자도 오행 속성상 그 소띠와 상극이 아닌 또 상생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 워낙 그 부동산 관련 재물운이 상대적으로 또 크고 강하기 때문에 또 소띠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부동산 비중을 적어도 8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또 아주 좋다고 봐야 되겠죠. 20% 미만에서 또 현금 투자를 병행한다면 또 최고의 재물 관리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오행에 대입해서 좀 살펴본다면 부동산이 다 좋지만은 또 천간은 다양하게 올 수 있으니까요. 소띠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또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지의 오행만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소띠와 나무는 결국 오행상 상극의 오행 배치가 됩니다. 결국 소띠에게는 부동산 가운데서도 임야 투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주 상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좀 피하면 좋겠죠. 오행상 이 상극 관계에서는 그 재물의 증식보다는 좀 재물의 손실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띠가 그 제대로 또 운세 전개가 되고 또 큰 고초나 또 어려움 없이 좀 평탄하고 대기란 그런 운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요. 소띠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 인한 배신을 좀 주의하면 좋습니다. 소띠가 갖고 있는 그 타고난 우직함과 근면성, 그리고 실속 있게 모아가는 그런 재물 운수로 인해서 불순한 의도로 또 접근을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그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또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항상 그 소띠 입장에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 소띠들이 중년 이후로 크게 그 재물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모든 소띠들이 다 이처럼 그 금전이나 또 사회적인 성취를 누리고 사는 건 물론 아닐 텐데요. 그렇게 운세 예측대로 또 살지 못하고 또 굴절된 삶을 사시는 그런 소띠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소띠분들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처럼 인간관계에서 결국 막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 자세히는 또 사람에 의한 어떤 불순한 의도의 배신인 셈인데요. 이것은 그 미리 여러분들이 또 알고 대처를 한다면 인간관계를 좀 우리가 늘 염두에 둔 어떤 방어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좀 우리가 세운다면 또 사람 때문에 운이 뺏기는 그런 일은 미리 또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점도 꼭 소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의 직업운을 살펴보면 오행 토의 기질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되는 일이 아주 잘 맞습니다. 오행토의 속성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사물도 토라는 것은 다 포용하고 또 소리나지 않게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포용의 힘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카운셀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변호사, 또 행정지원가 아주 좋고요. 또 끈기 있고 또 집중력이 요구되는 회계사, 세무사, 또 수사직 공무원, 또 상업에서는 관광업, 무역업, 또 유통업 모두 좋습니다. 오행이 토이기 때문에 부동산업도 아주 잘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성을 키워주는 교직도 굉장히 그 소띠와는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소띠의 건강운을 좀 살펴보면 소띠 같은 경우는 신경과민 그리고 불면증 이것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구설을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소띠의 자녀 운은 아들 같으면 사업의 운이 아주 강한 편이 많고요. 또 사업가로 대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 딸 같으면 관운 쪽과 더 관련이 깊어서 공직자 신분 혹은 연구직, 교수직처럼 그 학구적인 직업이 더 잘 맞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또 장래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또 미혼이나 싱글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행 작용으로만 좀 살펴보면 여름철에 태어난 이런 태생들과 또 소띠는 아주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지의 오행 토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늘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소띠를 늘 그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행이 바로 불이 되는데요. 그 불이 바로 여름철의 시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도 그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사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나머지 계절은 안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소띠의 입장에서 그 여름철 태생들이 또 소띠하고는 제일 좋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운세 통운, 즉 운이들 좀 상승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런 성공적인 운세가 될 수 있도록 운을 통하게 하는 최고로 좋은 통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손바닥만한 원형 또 타원형의 액자에 그 일출 사진을 하나 넣어서 집이라든지 사무실 또 가게에 좀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한 후에 가끔씩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소띠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그런 통운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재물 운수가 또 물처럼 막히지 않고 또 흐르게 되는 또 최고의 그런 풍수 전략까지 동시에 되니까요. 소띠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액자가 이런 경우에 그 사각이 되면 그 운기 흐름이 부딪힐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원형과 또 타원형 액자가 아주 좋고요. 크기는 또 그 손바닥만 하면 아주 딱 좋습니다. 그 붉은 해가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나 또 사진 아주 좋고요. 이렇게 하면 그 소띠분들에게 아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오행작용의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에는 고유의 기운들이 있고 그 기운은 서로 그 상생이 되기도 하고 또 상극도 되는데요. 소띠 여러분들의 오행 토를 살찌우고 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오행 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운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해가 됩니다. 그런 해의 일출의 그 시기라는 것은 그 가운데 또 가장 왕성한 그런 힘이 미치는 그런 시간대를 의미하니까요. 아주 좋은 거죠. 동시에 또 오행 균형에서 또 제일 필요한 또 제일 중요한 그런 오행이 바로 물과 불인데요. 바다의 이런 일출 모습에서는 바로 물과 불이 동시에 또 균형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좋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불은 토에게 더 신선하고 또 아주 강한 그런 오행의 에너지를 주게 되고 오행 토를 그 중심의 오행으로 갖고 있는 이 소띠들에게는 자신의 오행 토가 더 그 비옥한 토가 되는데 최고의 조력가를 거느린 그런 셈이 되는 건데요. 이런 오행의 그런 상생 도움과 또 균형작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또 소띠가 갖고 있는 이런 오행 토를 좀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오행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토 속에는 수많은 그 금은보화를 저장하고 있는 즉 재성, 재물운수를 또 동시에 의미하니까요. 이런 경우 의미까지도 아주 제대로 그 구비가 갖추어진 셈이 되는 거죠. 오늘 간단히 그 평생운 전개 과정에서 소띠의 운세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그 운세 예측에 또 머무르지 않고 또 최고의 그런 운세가 좀 펼쳐질 수 있는 운세 통운의 방법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운세 예측대로 금은보화 넘치는 타고난 재물복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